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순례주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고요. 유은실 작가, 비룡소 출판입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의 기록이 남아있는 순간부터 해온 고민이자 질문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깊이 있는 철학의 주제로, 문학과 예술의 주제로 아주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습니다.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자 또 아마도 영원히 풀지 못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의 무게만큼이나 꽤나 깊이 있는 예술의 형태로 많이 다뤄지는 질문이지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순례주택은 재미있는 청소년 소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없이 따뜻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장르입니다. 전통적인 청소년 소설의 베스트셀러에는 아몬드, 페인트,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명작들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근래에 청소년 소설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소설이 바로 이 소설 순례주택입니다. 꽤 오랫동안 도서관에 갈 때마다 빌려보려고 했는데 좀처럼 빌릴 수가 없었던, 항상 예약 중이고 대여 중이었던 인기 도서였는데 얼마 전에 밀리의 서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명작이다 라고 느꼈고요. 순례주택은 때밀이로 자수성가한 김순례 할머니의 4층짜리 빌라 이름입니다. 시세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로 살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지역의 명물입니다. 건물 주인인 김순례 씨, 75세시고요. 김순례 씨는 402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호에 사셨던 고 박승갑 씨가 이 소설 순례주택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수리미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박승갑 씨는 순례 씨의 오래된 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인공 수리미는 할아버지와 순례 씨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근처 아주 가까운 곳에 부모님과 언니가 살곤 있었지만 엄마의 우울증으로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중학생인 수리미는 할머니나 다름없는 그녀를 순례씨라고 부르고 순례씨는 수리미를 최측근이라고 부르면서 아끼는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난감했다. 일을 그만두고 나를 키울 형편이 아니었다. 나를 안고 순례씨에게 갔다. 순례씨는 세신사 일을 막 그만두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우리 엄마가 순례씨를 때밀이 아줌마, 동거녀라 부르며 무례하게 굴어왔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순례씨는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엄마가 조금 회복되자 엄마 아빠는 언니를 친가에서 데려왔다. 언니가 밤마다 엄마를 찾고 울었기 때문이다. 나는 순례씨와 할아버지 품에서 잘 지냈다. 잔병치레도 하지 않았다. 때탑 너른 마당에서 걸음마를 시작했다. 처음 한 말은 맘마, 그 다음은 하부지와 스레씨였다. 두 돌이 되었을 땐 분명히 말했다. 순례씨,
네,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묘한 가족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묘한 관계죠. 이렇게 오묘하지만 그리고 따뜻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술래 씨와 수림을 중심으로 철없는 수림의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미림까지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 순례주택입니다.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순례 씨와 수림의 관계에서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례 씨는 마치 할머니나 엄마처럼 따르지만 수림이 정작 친부모와 언니는 1군이라며 자신은 2군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수림의 모습에서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살던 집을 압류당하고 거리에 나앉게 된 가족을 모자란 2군 취급당하던 수림이가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아주 묘한 쾌감과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림의 부모님, 언니 미림의 모습에서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요즘 어른들의 세태를 좀 풍자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느껴져서 재밌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물려받고 도움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기대보려는 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어떠한가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림에게 물어보는 순례 씨의 질문,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 순례주택을 청소년 소설이다 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순례 씨가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글쎄, 막연했다. 순례 씨, 길동 씨 부부, 박사님, 원장님, 2학년 담임쌤. 주변에 좋은 어른은 금세 꼽을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수림아, 있잖아. 한 번은 식당에서 옆에 있는 부부 모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늙은 부모가 차를 뽑아줬다. 애들 학원비를 줬다.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대. 부모도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40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들더만 아주 누가 더 어린가 내기를 하고 있더라고. 네 엄마 아빠가 그런 이들이랑 어울렸나 싶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뜨끔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을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 소설은 한 번 잡으면 마지막 장까지 아주 쉽고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 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유머와 재치 그리고 풍자가 가득한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또한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들이 중간중간 던져집니다. 청소년들이 읽으면 자신의 앞에 펼쳐질 긴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에게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의 집안이 망해서 당장 먹을 쌀이 떨어지고 월세가 밀리고 학원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야기가 전혀 무겁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쾌하거나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또 전혀 무겁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례 씨는 수림에 지나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읽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시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를 소개드리면서 이 소설 순례주택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아주 좋은 소설이다 소개드리고요. 그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순례주택. 유은실 지음. 비룡소. 순례주택 주소는 거북로 12길 19 거북동이다. 거북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대지 면적은 72.5평, 필로티 구조의 4층 건물이다. 201호, 301호, 401호는 14평이다. 202호, 302호, 402호는 25평이고 1층엔 12평짜리 상가가 하나 있다. 나머지 1층 공간은 주차장이다. 옥상엔 전망 좋은 옥탑방이 있다. 통창으로 옥상 정원을 볼 수 있는데 정원은 꽤 훌륭하다. 옥탑방엔 입주자가 없다. 입주민 공용 공간이다. 순례주택 들어가는 게 장기 전세 붙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거북 분식 사장님은 자주 투덜거린다. 건물주에게 여러 번 라면사리 서비스를 줬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세입자들이 좀처럼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순례주택은 임대료가 싸다. 입주자는 와이파이, 옥탑방, 옥상 정원을 공유할 수 있다. 402호의 건물주 김순례 씨, 75세. 김순례 씨가 산다. 20에 결혼하고 35에 이혼했다. 슬아에 아들이 하나 있다. 이혼 후 연애를 몇 번 했다. 재혼은 하지 않았다. 순례 씨는 유능한 세신사였다. 때를 밀고 마사지해 달라는 손님이 줄을 섰다. 재능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보려고 뛰어든 일이었다. 45살에 구 순례주택, 순례주택 자리에 있던 1층 양옥집, 구 순례주택을 샀다. 순례 씨는 그 집을 떼탑이라고 불렀다. 때를 밀어주고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떼탑 시세가 배로 뛰었다. 너른 마당을 시에서 뚝 잘라갔다. 도로를 확장한다고. 보상금이 꽤 많았다. 마음이 불편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건 순례 씨 스타일이 아니었다. 10년 전 떼탑을 허물고 현 순례주택을 지었다. 임대료는 시세를 따라 정하지 않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받았다. 1층 상가엔 10년째 조은영 헤어가 입점해 있다. 원장 조은영 씨, 47세. 조은영 씨는 유일한 더블 입주자다. 1층은 미용실, 202호는 살림집. 제가 어린 남매를 혼자 키우는데 미용실 차리고 나니 돈을 더 빌릴 데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보증금 없이 살림집 하나 월세로 주실 순 없을까요? 10년 전 37의 조 원장이 순례 씨에게 부탁했다. 순례 씨는 흔쾌히 집을 내줬다. 보증금을 못 냈지만 월세를 더 받진 않았다. 조 원장은 2년 만에 보증금을 채웠다.
3년 후엔 202호로 옮겼다. 202호는 방이 3개라 남매에게 하나씩 줄 수 있었다. 우리 식구는 순례주택을 딛고 일어섰어요. 조 원장이 자주 하는 말이다. 감사를 담아 여러 번 무료 염색 및 파마를 제안했다. 술렌 씨는 번번이 손사래를 쳤다. 세신사 하면서 물이랑 세제를 너무 많이 썼어. 염색이라도 안 하고 살고 싶어. 술레 씨는 백발이다. 40대에 머리가 새기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백발이 되었다. 백발 때문에 일찌감치 노인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술레 씨는 오해를 즐겼다. 65 이전에도 몸이 힘든 날은 지하철 노약자석을 이용했다. 302호엔 홍길동 씨 66세와 남편이 산다. 길동 씨는 술레 씨 전 직장 동료다. 구 순례주택 때부터 별채에 새를 살았다. 길동 씨 본명은 이군자다. 임금 같은 아들을 기다리던 부모가 남동생을 보라는 뜻으로 지었다. 군자 씨는 2년 전 요양보호사 필기시험을 보면서 생전 처음 OMR 카드를 작성했다. 학원에서 연습을 했지만 무척 긴장됐다. 이름 예로 홍길동이 나왔는데 자기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작성해버렸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속상해서 울었다. OMR 카드와 컴사를 구입해 이군자 작성을 연습하며 재수를 준비하던 때 합격 소식이 날아들었다. 무척 기뻤다. 순례주택 사람들을 옥탑방으로 불러 족발을 쐈다. 학원 선생 말로는 자기 이름 홍길동이라고 쓴 사람이 꽤 있대. 홍길동들을 추적해갖고 점수가 되면 합격시켜준다네. 아직도 홍길동을 빙자하는 인간이 많구나. 야, 홍길동. 술래씨가 웃으며 말했다. 군자씨는 홍길동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술래 언니 개명할 때 좀 부러웠는데 그거 괜찮네. 이제 나는 홍길동이다. 길동씨라고 불러줘. 아, 술래씨 개명하셨구나. 개명한 이름이 뭐예요? 조 원장이 물었다. 김순례. 술래씨가 대답했다. 에? 바꾼 이름이 김순례라고요? 원래 이름은? 김순례. 술래씨는 개명을 했다.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의 순례에서 순례자에서 따온 순례로 나머지 인생을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401호엔 영선씨가 혼자 산다. 영선씨 나이와 직업은 술래씨만 한다. 술래씨가 알려주지 않으니 다른 이들은 알 수가 없다. 영선씨는 새벽 옥상을 좋아한다. 옥탑방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옥상 정원을 산책한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목례를 하고 내려간다. 순례주택 사람들은 되도록 영선씨의 새벽을 방해하지 않는다. 옥탑방 커피 머신 원두는 늘 영선씨가 채워놓는다. 301호엔 허성우씨 44세가 산다. 직업은 대학 시간 강사. 순례주택 사람들은 박사님이라고 부른다.